아유, 어떻게 이 폭염에 잘 지내셨습니까? 예, 뭐 무지하게 덥습니다. 예. 그 기상청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예, 이번 폭염이 지금 한 달 정도 빨랐다. 예. 그러면서 지금 15일째인가요? 예, 지금 뭐 계속 폭염인데. 원래는 그 예전에 보면은 이때쯤이면 장마가 한 달 정도 7월 달에는 보통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예, 장마가 빨리 끝났죠. 이게 뭐 장마가 없어져 버렸죠. 비가 살짝 오는 듯 하더니 아예 밑쪽에서 뜨거운 열풍이 계속 올라오면서 그래서 지금 뭐 폭염도 문제지만은 이 폭염을 통한 제한급수가 광주에도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실 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있었어요. 예. 2년 전인가 3년 그렇죠. 전인가 그 2023년도에 그렇죠. 예, 제한급수 공포가 예. 좀 왔다가 그렇죠. 다행히 그 마지막쯤에 비가 좀 와가지고 예. 그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주.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동북호 몇 번 가고 예. 사진도 찍고 막 그랬었는데 예. 그때 이제 그 이상민 예. 지금은 이제 내란 세력이 됐지만 예. 그때 이제 행안부 장관이었죠. 저는 행안부 장관이 저기 뭐면 행정선 타고 예. 실안도 가고 그런 쇼도 벌이고 그랬었는데 예.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전남의 섬에서는 제한급수가 이미 현실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전남에서는 섬 지역의 그 급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저수도 새로 만들고 많은 노력을 해서 조금 좋아진 부분이 있긴 있으나 광주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서 수정하지 않는 이상은 급수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늘의 비만 계속 쳐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예. 이제 심각한 이야기니까 예.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사실은 비가 내리는 방법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하면 비가 내립니까? 제가 지금 아직 세차를 안 했기 때문에 아 세차하면 비가 옵니까? 세차하면 저는 비가 예. 오기 때문에 자 이야기 한번 해보죠. 예. 사실은 2년 전, 3년 예. 전에도 이거 나왔을 때마다 반짝 뭐 어떻게 대책할 거냐, 예. 중장기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된다. 예. 뭐 하지만 그때뿐이고 예. 또 지나가면 예, 비 지나가면 오는데 또 항상 이 문제는 반복이 되죠. 물 부족 국가는 아니다. 보통 이런 프레임 나오면서 자 우리나라의 이제 그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일단은 뭐 상수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1908년도에 근대적인 상수도가 처음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때는 뭐 우리나라에는 기술력이나 인적 자원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특허권을 가지고 영국인이 만든 회사에서 그 특허권을 양도를 받아가지고 그때는 물 정수를 꼭 모래에 물을 통과시켜 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식. 지금으로서는 정말 비위생적이고 문제가 있지만은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죠. 필터고 그때는 그냥 우물 외에는 막 쉴 수 있는 물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건 청정 국가고 특히 우리나라가 아, 그렇죠. 물이 좋죠. 예, 화강암 지역이라. 예. 근데 광주를 따져보니까 광주는 1920년대에 증심사 인근에 일수원지를 준공하면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원래 이제 광주라는 도시가 과거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예. 이게 광주 전남 이쪽으로 봤을 때는 나주가 훨씬 큰 도시였고 나주가 원래 그 다음에는 나주하고 광주 목사였으니까. 지금은 이제 네. 광산구로서 편입이 됐지만은 네. 예전에는 광산군이 나주와 더불어서 광주 전남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죠. 그게 예. 왜 도시가 클 수밖에 없냐면 그건 물 때문이거든요. 영산강. 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영산과 항룡과 그렇죠. 예. 광주는 무등산 자락에서 내려온 광주천이라는 조그만 하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도 광주는 계속해서 큰 도시로 물 부족으로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맞죠. 근데 그 일제 시대에 유흥들이 그 일본의 야쿠자 딸이 광주에 와가지고 정착하면서 그 다음에 전남 방직 같은 경우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6.25가 지나고 나서 광주가 이제 도시 성장을 하다 보니까 확 인구가 늘다 보니까 물 부족은 역사를 보니까 1960년대, 70년대, 90년대까지 계속 광주는 물 부족이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 조선 시대에도 물 부족이 있었고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네. 이거 그래서 광주에서도 뭐 1수원지, 2수원지, 3수원지, 4수원지 만들고 최근에 뭐 주함에 보성강 물까지 땡겨오고 예, 맞죠. 했지만은 벌써 인구가 이제 140만 정도 되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공업용수도 문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장이라든가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면은 물 사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사실 여기서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덧붙이자면 예. 원래대로 했으면 또 일본 애들이 예. 물론 이제 제국시대 자기네들 수차례 가려고 했으면 차라리 나주를 키우는 게 나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왜 강주를 선택한 이유가 제가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 단말령이라는 게 있었지 예. 않습니까? 그 나주의 유학들 예.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머리를 상투를 자를 수 없다. 굉장히 반발한 게 있거든요. 그거에서 일제가 눈을 돌렸다. 그래서 강주를 근데 강주는 사실은 천 하나밖에 없었던 거니까. 그렇죠.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었네요. 물 부족을 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없는 어떤 지리적인 특성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는 광주가 이제 호남의 중심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왜 물이 부족한가? 그럼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일단 인구가 늘어나서 사용한 양만큼 물이 공급량이 부족합니다. 지금 주화모하고 동복댐에하고 그렇죠. 보성강 물만 갖고 오는 것은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물이 광주만 먹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남 지역도 가기 때문에 맞죠. 똑같이 공업이나 인구가 뭐 인구 증가는 앞으로는 뭐 심하지 않겠지만은 공업 정수로 들어갈 양들이 굉장히 많아질 걸로 맞죠. 보는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일단은 공급 들어오는 물을 그래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최근에 뭐 댐을 건설하려고 그랬더니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단체 지역 주민의 반발로 해서 이것도 좀 부족한 부분이 그렇죠. 있고 또 하나는 또 뭐 하나 심각한 문제면 노후 상수관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네. 물 사용량으로 놓고 보면은 광주가 전국에서 1등으로 물 사용량이 많다. 하루에 300리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평균. 그래요? 예. 광주시 전체 상수도량의 70%를 가정용수 쓰는데 하루에 300리터 물 쓰십니까? 어떻게 하루에 300리터 상식적으로 드럼통 하나가 200리터 정도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샤워 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고 먹는 물 하고 뭐 음식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300리터의 물을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가정에서 쓰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도 사용량은 왜 이렇게 하냐? 결국은 노후 상수관이거든요.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새는 양이 많고. 그렇죠. 광주가 이제 1920년대부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상수도에서가 시작이 돼가지고 쭉 역사하면서 지다 보니까 지금 지하철 공사하는 도중에도 몇 번 있었죠. 그렇죠. 지도에도 예, 없었던 예. 상수도관이 발견됐는데 그래갖고 이 노후 상수관으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연간 934만 톤이 땅속으로 빠져나간답니다. 이 정도면은 한 20일, 25일 정도 광주 시민이 쓸 수 있는 맞죠. 물이에요. 예. 근데 이 광주가 상수도가 한 4,00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 절반인 2,000km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노후 상수권에서 누수율이 대전이 1.7%거든요. 전체 물 중에서 광주가 5.2%예요. 그러니까 1인당 물 사용량이 높다는 것은 시민들이 물을 많이 써서 높은 게 아니라 그 많은 1년에 약 900만 톤 이상의 물이 땅속으로 다 스며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물 사용량이 높다라고 나오는 거죠. 일단은 노후 상수관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장기 플랜으로. 근데 이 노후 상수관 교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보통 연간 100억 정도를 투입을 하면은 30km 정도를 교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100억을 투자해서 1년에 30km를 교체를 해요. 네. 그러면 100년 동안에 투자를 해도 얼마겠습니까? 3,000km예요. 예. 근데 노후관이 지금 20년 이상 넘은 관이 절반 이상인데 네네. 매년 100억이 아니라 500억씩 투자를 해도 매년 계속해서 새로 투자가 돼야 돼요. 왜? 그 전에 또 시간 지나면 또 노후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연간 천억을 투자한다 해도 10년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과연 현실적으로 연간 이 지자체에서 연간 1,000억이라는 돈을 과연 노후 상수도 교체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 사실은 이걸 그냥 어떻게 보면 국비랑 매칭을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에서 상수도 문제가 항상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왜? 이건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건데 돈이 들어가니까 눈에 쉽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이렇게 제한급수 문제가 생길 거고 가뭄에 의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반짝해서 시장이 그러면은 앞으로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투자해가지고 하겠다. 2년 전에도 예. 그 문제가 언제나 나왔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냥 또 하나가 뭐냐면 상수원 교체하고 새로운 취수원 확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황룡강, 영산강 줄기가 사실은 수량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땡겨가지고 취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근데 얘가 수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 알죠. 이게 단점이고. 그래서 광주에서도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취수해서 정수할 수 있는 방법이. 근데 이거를 가지고도 이 방법이 맞냐, 저 방법이 맞냐, 또 환경단체, 시민단체, 또 시정 또는 업체하고 계속 논란만 있고 나서 뭐 어떤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질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일단 국비 매칭을 해서 장기 플랜으로 이제 상수구간 교체라도 먼저 하자. 네. 근데 어쨌든 이거를 시민한테 물만 적게 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7월 달에 가뭄이잖아요. 폭염일수록
그 저수율도 지금 50에서 60% 수준밖에 안 되지만 네. 다 증발해 버립니다. 맞죠. 그러면은 올해 가을 이렇게 비 안 와버리면은 가을 되면은 광주 또 제한급수 문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기필코 세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예, 감사합니다. 예.